25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줘. 발음이 잠깐. 그래? 중간에 머뭇거린 것 때문에 그러지? 발음이 뭉개졌어. 그래? 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25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됐어. 어유 프로듀서야 거의 뭐 저기. 다시 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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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자, 일기털이 2부가 시작됐습니다. 와우. 와우. 자, 여러분 1부 살짝 걱정되네. 1부 듣고 사람들이 막 오글거려서 못 듣겠다 이러고 2부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클릭베이트가 좀 필요해요. 네. 2부가 더 오글거릴 텐데요. 이분은 이제 그때 감성들이 이제 증폭이 돼갖고 네. 이제 저희가 대학에 오면서 그때 밤수성 최대치로 네, 맞아요. 크던 맞아요. 20대 초반. 네. 또 우리나라 고등학교 얼마나 암울합니까? 네, 맞아요. 고등학교 시절. 근데 고등학교 때 지금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참 역시 고등학생들이 가지는 허세는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예상하는 대학이랑 이제 고3 와가지고 예상하는 대학이 달라지잖아요. 네. 저는 이번 사이버드 일기를 이렇게 털어보면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디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런 게 벌써 다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있긴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런 목표들이 조금씩 있긴 했는데 그리고 막 별 일기가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담임하고의 첫 만남, 1학년 담임, 이 첫 시간에 한 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고3 때 디나이얼 이지금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일기들이 대체로 성적 이야기, 그렇겠죠. 성적 이야기.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제가. 저도 성적 하나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성적 얘기 진짜 많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박복하게 또 짝사랑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짝사랑 이야기가 거의 한 8할은 되고요. 그 예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기숙사 네, 맞아요. 그 이야기까지 네. 포함해서 맞죠? 네,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일기는 그냥 우울해요. 정체성 고민이 정점을 찍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 얘기부터 해도 될까요? 이분은? 네. 이분은- 거꾸로 해볼까 이번에? 네네 그러시죠. 그래서 이때는 스스로가 제가 게이라는 것은 이미 중학교 때 인지는 끝났고 이제 네. 고등학교 때는 그걸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굉장히 막막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기를 읽어보니까. 네. 근데 또 이런 스스로가 게이라는 거에 대해서 털어놓을 친구도 마땅히 없었고 또 저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지도 또 막막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와중에 또 짝사랑하는 친구한테 또 고백했다가 또 차이고 또 성적은 성적대로 안 오르고 그래서 네. 진짜 고등학교 때 쓴 일기는 거의 약간 현실 도피 창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너무 답답할 때 그냥 털어놓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일기가 진짜 많아요. 거의 노트 한 권이 꽉 차는데 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일기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좀 많이 답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 들려주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고3 때 쓴 일기인데요. 2008년 7월 31일에 쓴 일기입니다. 네. 잠이 오지를 않는다. 지금은 새벽 3시 10분. 요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수능 100일 파티가 다가오고 기분도 묘하다.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가끔 이렇게 잠을 설칠 때마다 참 당황스럽다. 당장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 내일이 너무 걱정된다. 나는 괴물 같은 기숙사가 참 싫다. 서로 기분이 다른 학생들을 한데 모아서 가둬버린다. 기분이 우울한 날 저녁 시간에 침대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마음을 추스르려는데 복도에서 거침없는 웃음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려온다. 마치 나를 비웃는 듯하다. 네가 그렇게 혼자 슬퍼해봤자 달래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하며 나의 외로움을 더욱 두텁게 만든다. 내 슬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하다. 내가 참 이상한 것 같다.
어찌 그리 땡땡이를 못 잊는 건지. 여기서 땡땡이는 제가 좋아했던 그 고백했다가 대차게 차인 그 친구. 네네. 급식실 들어서면 그 녀석부터 찾고 없으면 섭섭하고 있으면 반갑고 막상 마주치면 모른 척하면서도 지나가고 나면 돌아서서 뒷모습을 바라보고 미친 것 같다.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문득 아까 자습 시간에 죽는 생각을 했다. 나도 모르게 한 생각이라 몸서리가 쳐졌다. 옥상에서 뛰는 상상. 사실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건 사실이다. 나 같은 사람이 사회에서 장차 어떤 시선과 대접을 받게 될지 잘 알기에 특히 엄마 아빠에게 너무 미안하다. 언젠가는 밝혀야 하겠지만 자신이 없다. 엄마 아빠마저 나를 외면하면 어쩌지? 언젠가 진실을 털어놨을 때 엄마 아빠가 내 편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저 먼 곳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야 하려나? 만일 부모님마저 세상의 편에서 날 바라본다면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욕먹으면서까지 살 가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면 더더욱. 밤이 깊어서 그런가 감정이 격해진다. 이제 슬슬 잠이 올 듯 싶다. 자러 가야겠다. 어쨌든 힘내자. 이렇게 고3 때 쓴 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일기가 정말 많은데 고등학교 때 쓴 일기를 여기에 소개를 선뜻 못하겠어요. 사실 너무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가지고 네. 왔고 또 입시 준비를 하면서 네네. 아무래도 정체성 이야기를 하고 또 기숙사 안에 gat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적었잖아요. 네네. 더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거의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갔거든요. 계속 기숙사에만 있었고 물론 학교 밖으로 잠깐 나갈 수는 있었지만 그거는 뭐 사실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네, 나가도 네. 별로 위로가 안 됐죠. 네. 그리고 부모님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기숙사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나름 편한 것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일기를 쭉 보니까 뭔가 너무 내 스스로가 막 불쌍한 거야. 막 이때 내 스스로가 그래서 막 할 수만 있으면은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거 없다고 너 나중에 대학 가서 친구들 사귀고 하면서 기표하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능 막 수학 때문에 엄청 걱정했는데 수능 끝나고 나니까 수학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고도 싶었고 아무튼 네, 고등학교 일기는 진짜 우울함의 끝판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기에서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게이 커뮤니티 막 카페 다음 카페 이런 데 가입해서 활동도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다가 어떤 형이랑 연락이 돼서 막 썸도 타고 수능 직전에 막 연애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근데 아유, 약간 할 거 다 하셨네. 거 다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막바지였죠. 아 그렇죠. 근데 막 그때 생각으로는 막 수능 직전에 이래도 되나 막 이랬는데 근데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냥 그런 어떤 위로, 마음의 위로가 마음의 위로랄지 아니면 약간 일탈이라고 해야 될지 그쵸. 그죠? 수능이고 뭐고 일단 내가 죽겠는데 그렇죠. 우울해서 내가 지금 우울해서 이렇게 죽겠는데 네. 그까지 수능이야 뭐 막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이제 운 좋게 서울로 가게 되면서 서울에서 막 사람들도 열심히 사귀고 이러면서 숨통이 튀었죠. 역시 개인은 서울로 가야. 그래서 이제 쓴 일기가 2009년 2월 2일입니다. 아 신입생 때네요. 직전이죠. 네. 네, 입학 직전. 입학 직전에. 이거는 이제 싸이월드에 쓴 일기입니다. 여기부터는. 네. 노트 일기는 이제 안 썼어요. 이 뒤로는. 군대 갔을 때 빼고. 2009년 2월 2일. 어제 하루 종일 밀린 방 청소를 했다. 내 방은 말 그대로 정말 쓰레기장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집으로 버리지 않고 갖다 놓은 책들부터 얼마 전에 학교에서 가져온 책들까지 내 방 한 구석은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보는 사람마다 심란하다고 하도 그러고 서울로 이사가기 전에 치워야 할 것 같기도 해서 드디어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든 것이다. 치우다 보니 나의 흔적들이랄까 잊고 있었던 많은 추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책 사이에 끼어있던 수학여행 사진들, 1학년 논술 시간에 썼던 글들, 내가 이런 문제집도 샀던가 싶은 문제집들,
이름만 쓰고 안 푼 그런 거겠죠. 부럽어. 수학 풀이 노트, 오답 노트, 필기 노트 등 전부 버리고 싶지 않은 추억의 일부였다. 그러나 둘 곳도 없거니와 결국은 쓰레기가 될 게 뻔하기에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건 챙겼다. 이제 내 방은 한결 깨끗하고 넓어졌다. 지금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앞두고 있는 내 마음도 그렇다. 어제 고등학교 때 썼던 책들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 한가득 흩어져 있던 추억들도 함께 차곡차곡 정리했다. 새로운 추억을 맞이하기 위해. 이렇게 뭔가 전에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랑은 사뭇 다른 느낌이죠. 뭔가 한결 우울감을 좀 네, 덜어내고. 어쨌든 난 고등학교 때는 끝났고 네.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새로운 거 경험할 거니까 그렇죠. 누구도 말리지 마. 약간 맞아. 이런 분위기예요. 여긴 또 이제 싸이월드니까 막 네, 그런 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썼지만 그렇죠. 이 안에 다 그런 얘기가 포함이 된 거죠. 이제 올라가서 호모 라이프를 즐기겠습니다. 이런. 네, 게이 친구들 사귀고 막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살아야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이때 썼던 일기에.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이때 마음이 고스란히 도장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 게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하나의 내 유산 같이 이렇게 맞아요, 남아 있는 맞아요. 거라. 그리고 그러다가 2009년 9월 1일에 이런 글도 사이월드에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건지 이웃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는 영어 속담처럼 도대체 언제까지 울타리를 넘어다녀야 결국엔 그게 그거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될까.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며 신뢰할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난 아직도 참 어리다. 이런 글을 적었어요. 혹시 네. 그 당시에 막 여러 분들을 만나고 다녔나요? 2009년 9월 1일이면 연애를 하고 있지는 않을 때였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연애하고 있지는 않을 때였지만 그런가요? 어떻게 알아 네가? 아니야. 이때는 연애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근데 뭔가 제가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이때 맥락이 정확히 기억나서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의 저한테도 너무나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말 같아서 들고 왔어요. 요새도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뭐 그게 연애가 됐든 뭐가 됐든 네네. 그냥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잘 감사하고 맞아요. 그런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참 뭔가 괜히 막 남이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계속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뭔가 그래 참 옛날 거 읽다 보니까 지금의 나한테도 어떤 해답이 될 수 있는 말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전 진짜 웃기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저랑 한나 씨랑 옛날부터 좀 네. 오래 알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쪽인 거를 이제 카페를 통해서 우연히 알았어요. 이제 공개하는. 뭐, 근데 옛날부터 되게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네. 사람이에요, 사실. 예. 그때는 좀 대면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 사실 사석에서 들었거든요. 일기 읽어주세요. 그때 쓴 그날 알게 서로 맛커밍아웃 하고서 쓴 일기도 있더라고요. 제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거기 뭐라 써 있냐면 2010년 6월 28일입니다. 제가 21살이고 한나 씨가 20살째.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부쩍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구나. 멀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친해지는 것도 어찌 보면 한순간인 것 같다. 동생아 안녕? 이렇게 적어놨어요. 싸이월드에다가. 그러고서 제가 그거를 아마 일주일쯤 뒤에 봤나 봐요. 저는 7월 7일에 네. 형 안녕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리고 형이 안녕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냥 서로 게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맞아요. 굉장히 친밀감 많이 느끼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이때 처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알던 사람이 게이인 거를 그때 처음 알아서.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제가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 올리브 영이 어디예요? 라고 묻는 것처럼 커밍아웃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친구한테도 제가
아 사실 나 게이야 이렇게 술자리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애들이 다 담배 피러 가고 화장실 가러 간 때 갑자기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 핸드폰 메모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도 게이야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줬었어요. 네. 나도 게이야. 네, 그래서 그 친구 그거를 보고 진짜 당황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8년 9년을 나를 속여온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정말 부쩍 친해졌어요. 그렇죠. 지금도 대학 졸업하고 여전히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정감이 가고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한 번 더 마음이 쓰이죠. 그렇죠. 나랑 같은 고충을 겪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때 이후로 한나 씨랑 부쩍 친해졌고. 네. 지금까지. 네. 네. 지금까지 방송까지 하고 있네요. 같이. 네, 그렇죠. 거의 10년 네. 10년 만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군대 맞나? 형 이때 군대 갔어. 아 이거 군 가기 직전. 그렇죠. 2011년 1월 18일 제가 군대 가기 직전인데 2월에 갔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네. 이때 한창 인맥의 어떤 허황함, 인맥이 얼마나 부질없음. 부질없음. 대학에 와서 2년 동안 열심히 친구를 사귀고 했는데 네. 군대 갈 때쯤 되니까 갑자기 막 다 헛짓거리 같고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들려주세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한 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핸드폰을 열어서 전화번호부를 뒤적여 본다. 단순히 뒤적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아예 처음부터 정독을 해본다. 아니야. 이 사람 친하긴 하지만 글쎄 오늘은 그냥 이 사람은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아, 이 사람은 얼마 전부터 이 동네 안 살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전화번호부 끝. 그러고 보니 핸드폰에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네이톤에도 매일 로그인하는 이름들이지만 근래에 쪽지 단 한 통도 주고받은 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면서도 나는 왜 네이톤을 하는 건지. 나는 이런 걸 스팸 인맥이라 부른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 이런 게 참 많다. 전화번호부와 네이톤을 비롯하여 싸이 일촌, 카카오톡 등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내 인생에 공허한 인맥들이 늘고 있다. 만약 내 폰 전화번호가 몽땅 날아간다면 당장 불편해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건 지금도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죠? 이때 약간 어떤 친구와 그냥 지인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을 좀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냥 네. 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맞아요. 막 그냥 번호 교환하고 의미 없이 네, 이런 네. 사람들 많아지면서 맞아요.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동아리도 가입하고 네. 이러면서 아 나도 고등학교 때처럼 왜 친구들 사귈 거야 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쵸. 대학교 1학년 새내기로 들어가고 나면은. 맞아. 근데 그러고 나서 군대 입대를 하고 점차 그 시기를 중심으로 이제 멀어지면서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완전 인맥이 탁 정리가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맥은 지금도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지금 형이 말한 이제 스팸 인맥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네. 제가 20대 초반부터 좀 단체랄까 뭐 천주교 단체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해갖고 정리를 해보니까 1,300명이 있는 거예요. 오. 1,000명이 넘어. 네, 와. 생각해보면 1년에 늘어나는 전화번호 개수가 200개, 300개가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 누군지 다 기억은 해요. 근데 네, 다 기억은 나요. 근데 저도 이름 보면 다 알겠더라고요. 네, 누군지. 이름 근데 보면 이 사람이랑 했던 일까지 전부 다 기억은 나요. 네. 저는 이름 봐도 이게 누구야 싶은 사람이 좀 있어요. 물론 저는 약간 그 여성분들 이름을 잘 매치를 못 시켜요. 얼굴과 관심이 없어서겠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단체 활동 그만뒀고 네. 사실 그때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잘 안 해요. 잘이 아니라 아예 안 하죠. 그분들이 이제 나이대가 다 이제 결혼하실 때 되고 이제 막 다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그 연락 전부 다 안 받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돌려갖고 제가 그래요? 지금 남은 거는 400몇 개. 400몇 개. 네. 근데 400몇 개도 많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지울 거예요. 이제 그 남은 건 이제 고등학교 때 사람들과 고등학교 때 친구들까지. 네, 하고 이쪽 사람들만 해보니까 100명은 안 되더라고요. 또 100명은 안 되는데. 줄여서 그래도 100명 가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전부 카톡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친구 뜨면 아까 그 번호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차단한 것도 있어서 근데 여전히 1,000명 넘게 있어요. 제가 친구가. 네. 근데 솔직히 누구지? 좀 꽤 있었고. 저도 궁금해서 방금 전에 제 카톡을 봤는데 제 네. 카톡 친구가 지금 1,214명이네요. 뭘 하는데 이렇게 많지? 저는 585명밖에 안 되네요. 뭐 밖에가 아니라 사실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저도 지금 보니까 많지. 너무 쓸데없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랬죠. 청취자분들도 이런 고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맞아, 이렇게 그럼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도 연락 잘 되고 또 네. 대학 와서 새로 만난 사람들끼리 논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을 내가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안 친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계속 마주칠 건 같으니까 막 이런 느낌의 사람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죠. 저도 비슷한 고민했었고 그럼요. 이 사람들 모두 다 챙겨야 되나 싶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전공 말고 교양에서 막 팀플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또 이제 인맥에 관해 또 다시 그래요? 왜 이렇게 인맥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물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제가 또 그냥 발췌해온 게 인맥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네요. 이제 이거는 언제 쓴 글이냐면요. 2012년 12월 21일 저녁이 한 2달 정도 남았을 시점에 쓴 글인데요. 군대에서 지내면서 힘들다 재미없다 볼멘 소리를 하긴 했어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몇 가지 장점 중 하나는 아날로그 라이프로 지낼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있는 동안 가까이 지내는 주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외웠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한 친구들과 선후배들까지. 공중전화에는 단축키가 없으니까 매번 일일이 누르다 보니 외워버린 거다. 어렸을 땐 친한 친구들 집 전화 정도는 다 외우던 나였는데 어느새 그 숫자가 몇 자리나 된다고 전화번호는 처음 교환할 때 한 번 누르고만은 무슨 암호 같은 숫자 조합이 되어버린 것 같다. 사회에 있는 동안엔 생각도 못할 일이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이유도 없다. 그냥 이름 석자만 있으면 전화기에 다 나오는데 제대하고 한 달이면 다 까먹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공중전화 앞에 서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번호들 중 하나를 골라 받을 사람을 떠올리며 숫자 하나하나 공들여 누르던 기억은 아마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전화를 걸다가 문득 든 생각을 이렇게 적었어요. 저 군대 있을 때 전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요? 전화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대령이셨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전화만 하면 맨날 선임들이 뭐 아버지하고 전화하고 왔냐 이딴 식으로 얘기했어가지고 웬 참견이야. 그래서 맨날 저는 일부러 전화를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맨날 뭐 대령 아들이라고 뭐라고 하고 꼬투리 잡아서 때리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때렸어요 심지어. 선임들이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령 아들인데 때려? 아니요 뭐 그러니까 후환이 두렵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후환이 두렵. 우리 아빠가 대령이라는 게 사실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자랑스러운 사람이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일부러 저는 군 생활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를 사실 못했어요. 맨날 뭐 때릴 때마다 하는 말이 뭐 대령 아들이니까 뭐 무서워 뭐 눈에 뵈는 것도 없냐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어쨌든 그랬었는데 오히려 약점이 됐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했던 거예요. 군대 있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전화가 저의 낙이었어요. 저랑도 많이 했죠. 네? 저랑도 좀. 한나 씨한테 전화 많이 했고 그냥 일과 끝나고 나면 막 1시간씩 통화하고 막 이랬어요. 그냥 짬 계급 올라가고 나서는 기억난다. 짬 찬단 말 해도 되죠? 그럼요. 하세요. 그 정도는 되죠? 하세요. 근데 막 후임들이 눈치 주고 막 이래가지고 미안해 비키게 이러고 중간에 억지로 끊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전화 거는 게 낙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다 외웠죠. 주로 거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근데 나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내가 나중에 제대하고 나면 이 번호 외울 수 있을까 싶고 지금 다 생각 안 나요. 한나 번호 생각 안 나고 바뀌었을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또 저녁 앞두고 감상에 젖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무튼 뭐 그때 이후로 공중전화를 쓴 기억이 없네요. 근데 요새는 다 핸드폰 쓰니까 또 사람들 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가져온 일기 중에 마지막.
이거는 전역하고 나서 좀 자존감이 또 바닥을 칠 때였어요. 2013년 8월에 쓴 일기인데 그때 복학하고서 이제 여름 방학 때였구나. 그때 한창 전역할 때는 막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막 전역만 하면은 막 진짜 못할 것이 없다, 막 두려움 없고 막 긍정한 에너지가 꽉 차 있을 때였는데 근데 막상 또 복학해서 한 학기 다니고 나니까 갑자기 막 내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역시 세상은 만만하지 않구나 이러면서 자존감이 좀 바닥을 칠 때였어요. 나는 뭘 잘하지? 막 이러면서. 그때 쓴 글이에요. 세상 천지 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것이라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 남들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속으로는 다른 이상을 쫓고 그 이상도 또 다른 이상을 쫓는다. 이렇게 끝없이 꼬리를 물고 나아가다 보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구 하나쯤은 나 스스로는 흠투성이에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내 모습을 이상으로 동경해주고 있진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날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진짜 이때는 이런 위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는 나를 멋진 사람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를 전역을 하고 대학에 돌아갔을 때 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적은 나이인데 그쵸. 많은 나이인 것처럼 막 느껴지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24시면 뭐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막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막 벌써 저런 준비를 하네라는 생각들 하면서 점점 불안해지잖아요. 그러고 그때서부터 갑자기 1학년 때 안 하던 학점 관리하고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들 사니까 아마 그래서 더 그렇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어디서 읽었는데 우리나라 유난히 나이 후려치기가 좀 심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이 조금만 들면은 뭐 화석이니 막 이러고 막 늙은이라고 그러고 4~5만 돼서 너는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나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그렇죠. 강요당하고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우리 나이도 네. 우리보다 한 4~5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때로만 돌아가면 이러실 거 할 아니에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할 거야 이러면서 그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가 또 유난히 나이에 집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일기는 다 읽었습니다. 네. 네. 자, 뭐 감상은 이따 마지막에 같이 네네. 합시다. 그러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나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일기장을 들키는 바람에 아우팅 당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일기장은 없습니다. 그거를 제 기억에 그 당시 없앴나 봐요. 제 기억에 제가 그거를 파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직접 네. 네. 무슨 찢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불태우는 것도 아니고 파쇄가 파쇄기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탁상에 이렇게 드르르르 그거를 갖고 있던 친구가 마음 있었던 걸로 아파, 진짜. 기억나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내가 또 꽁꽁 숨겨놔야 또 찾아볼 거니까 제 기숙사가 아무래도 그런데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 저도 그래서 털린 거니까. 그래서 그게없고 네, 싸이도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인터넷 접근이 이렇게 쉬운 학교가 아니어서 많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집에 갔을 때나 좀 썼던 것 같은데 네네. 2008년 1월 1일 날 네. 썼던 게 하나 있어요. 새해.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이 때. 2학년이 되는 해죠. 2008년이면. 네. 제가 아마 이때까지도 되게 그 1학년 때 제가 왕따 비슷하게 네.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같은 방에 사는 친구한테 오늘 네가 당번이니까 청소 좀 해라고 한마디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모함하고 보면 이렇게 되게 싸가지 없는 애라고 하고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제가 자습을 하러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새벽까지 할 수 있는 학교여갖고 잠깐 문을 닫고 나와서 그냥 좀 힘드니까 문에 잠깐 기댔어요. 문에 잠깐 기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주도하던 애가 야, 저 새끼 되게 재수없지 않냐 하면서 막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니 이제 어떻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뭐 대놓고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동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같은 방에 살던 친구가 맞아 뭐가 그랬다 저가 그렇다.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되게 많은 애들이 오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친구가 둘이 있었고 제 이제 저를 끝까지 잡아줬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애들을 1대1로 만나갖고 네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알죠? 너도 나한테 왜 그래? 라면서
그때 한 14명인가를 만나서 제가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 사과 받아내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1대1로 만나면 또 별말 못해요. 네, 못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폭력을 쓸만한 담이 되는 애들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아마 썼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해 다음에 넘어가면서 그냥 좀 이게 좀 길어서 그냥 좀 추려서 읽을게요. 네네.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게 나는 이제 정말 커다란 그릇, 대기라 그러죠. 대기를 품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그 아무리 그래도 큰 그릇을 갖고 있어 담다 보면은 넘치거나 금이 가거나 이래서 그럴 텐데 그것마저도 그냥 다 수용하고 그런 융통성 있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지랖 줄여서 그런 일 없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써놨고요. 이제 밑에다가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받아들이겠다. 그들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면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에게 적은 없고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그냥 나를 조금 더 힘들게 하는 친구일 뿐이고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친구일 뿐이다.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던 글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 그런 잘못들을 내 잘못이라고 하는 내가 그것들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마찰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이제 이 일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쭉 읽다 보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나 씨가 그 친구들을 그만큼 읽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공간에서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살 수 없거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포기를 하거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그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 그렇죠. 학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탈락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인생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것이다. 이거 여기서 탈락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강했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글을 쓴 게 거의 없고요. 뭐 그냥 일상 얘기 뭐 고3이란 타이틀이 이렇게 야속하게 느껴진 적이 없고 뭐 그런 힘든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또 썼었네요. 오늘 신경과를 다녀왔다. 스트레스성 휴전 게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이게 조금 있어요. 좀 네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냥 다른 처방 없이 신경 안정제만 받아왔는데 다른 이완제 없이도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행복하게 해줬으면 사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그냥 같이 함께 지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썼는데 이때도 제가 친구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되게 오랜 시간 알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네, 그걸 그때 제때 치료를 못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우울증이라는 거를 인지했던 시간이 2014년, 5년 이쯤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오래 알았어요. 우울증을 우울증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사실 거의 못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좀 자꾸 우울한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아프면 이게 아픈 건지도 모르고 저기 하잖아요. 이게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그거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네가 못해서 그래. 네가 못 받아들여서 그래. 네가 못 품어서 그래. 너가 능력이 안 돼서 그래라고 항상 저를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자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굳게 믿으면 당연히 나의 생각대로 나는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저도 지금 제일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자꾸 제 자신을 통제해서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네. 요새는 이제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실들 그런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신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나는 아픈 상태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시에 이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니까 이것도 당연하게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으면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이때부터 나는 못 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그때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직 내 안에 나는 그렇게 지금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죠? 네. 지난주에 안 나간 이유가 있죠. 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제가 또 아우팅을 당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수능 직전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또 적어놓은 게 있어요. 나를 잘 받아주고 이해해준 나의 절친들, 사랑스런 나의 후배들 다들 고맙다. 근데 뭐 85일 남았다. 어쨌든 주저리저리 쓰고 간다. 연락 안 한 것도 서운해하지 말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썼는데 그 뒤로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65일쯤 됐을 때 또 체력은 바닥났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나에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써놓은 거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친구들한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네들 수능에 문제 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한 걸 뿐이었지만 근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되게 힘든 시기를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뭐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은 있었지만 성적 문제도 되게 심했고 제가 그때 정시로 대학을 가는 고등학교여갖고요. 수시가 한 명? 맞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되게 압박도 심했고 성적 안 나올 때마다 진짜 자괴감 엄청나고. 맞아.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 싫은데. 그리고 10월달에 같은 학년에 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해서 그런 얘기도 써 있고 막 되게. 맞아. 저도 그런 적이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사실 그 일기를 할까 하다가.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저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0년에 대학으로 오면서 조금씩 더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네요. 제가 그 싸이월드 보고 들켰다 그랬잖아요. 또 그러니까 일기와 싸이월드를 근데 싸이월드 그때 썼던 그 당시에 썼던 보고 들킬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은 그 세 번째, 오늘은 그 네 번째 해가면서 그 밑에다가 뭘 계속 남긴 거예요. 누구랑 사귀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설렘을 간직하고 싶었나 보다, 그죠? 네, 아니 티내고 싶었겠죠. 그때 간질간질한 얘기 잠깐만 들어봅시다. 그럴까요? 애기 호모의 간질간질한 이야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처음이었어요. 연애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고3 1월 달쯤에 이제 정치화를 하고 이제 저도 카페에 가입을 했죠. 그 당시 뭐 다음 아니고 네이버였던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카페에서 당시 광주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라도 광주. 멀리 살아. 아니다. 처음에는 그 부산에 살던 사람입니다. 몇 명이었던 거야? 잠깐.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부산에 살던 사람은 연락만 하다가 랜선 연애 하다가 그냥 그렇듯 흐지부지하게 헤어지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바로 광주였는데 이제 고3이었는데도 한 7월 달이었나 8월 달인가 방학할 때쯤에 막 하루 이틀 정도 막 놀러 가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요? 광주까지 가서 저도 그랬어요. 서울 가면 집에다가 나 친구네 집에 하루만 자고 갈게. 근데 저희 집은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누구네 집에 가냐 뭐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래 놀다 와라. 그러고 정말 잘 놀다 왔죠. 그날 정말 잘 놀다 왔어. 아무튼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걔도 한 번인가 두 번 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보고서 이제 헤어졌죠. 걔도. 어쨌든 그거를 제가 이제 싸이에다 쓴 거예요. 오늘은 첫째 날, 오늘 몇째 날 그래서 오늘 잘 지내서 오늘 아프다며. 근데 그거를 이름을 적지는 않고 되게 어쨌든 핑크빛 기류가 돌게. 귀엽다. 그때는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썼던 게 이제 요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제가 안 지웠네요. 생각보다 많은 싸이 그걸 지웠는데 그거는 제가 남겨두고 싶었나 봐요. 뭔가. 뭐였어요? 옛날 기억. 옛날 기억 때문에. 한번 읽어줘 봐요. 몇 개라도. 아니요. 정말 센 거는 센 것도 있어. 아니요. 정말 센 거는 막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런 센 게 아닌 것 같은데. 야해서 센 거. 야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없고 그냥 오늘은 그 두 번째 날 힘내 기다려 막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 그냥 보고 싶다. 약간 달달한 느낌. 막 지금 보면 제발 아파요. 지금. 뭔지는 기억하지만 이거를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너무 오그라드는 약간 이런.
그리고 이때 아마 제가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없어졌거나 뭐 부서졌거나 안 됐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 핸드폰하고 유유하고 참하고 하트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대충 각이 나왔네요. 어떤 네, 느낌이었는지. 그쵸. 네. 공유 다이어리도 같이 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공유 다이어리까지. 그건 이제 공유 다이어리 그쪽에 끊으면 없어지니까. 예. 없어요. 근데 저야말로 진짜 위험했던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왜요? 저 일기에다가 저도 그때 고3 때 막 사귀던 연애 얘기를 시시콜콜 엄청 썼거든요. 뭐 형이 어쩌고저쩌고 형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름까지 다 써가면서. 아 그분. 위험했네. 네. 근데 그런 일기도 있었어요. 누가 요즘에 내 일기를 보는 것 같다.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내가 분명히 난 이렇게 꽂아놨는데 다르게 꽂혀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아우팅은 안 돼가지고 그나마 진짜 다행인데 근데 누가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 오늘도 다 일기가 잘못 꽂혀 있네요. 그래서 무슨 귀신 얘기 같아. 그랬네요. 네. 근데 약간 그땐 좀 알아줬으면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네. 또 외롭고 그렇잖아요. 너무 외로우니까. 힘든 시기였으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이제 대학에 올라와서는 이제 밤성이 최대 이제 아 그래요? 네, 거의 이제 지금 보면 막 손가락 부러뜨리고 싶은 약간 그런 하나 소개해 주세요. 글들을 네. 몇 개 맛을 봤는데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 좀 몰려 있어. 제가 사실 그때 글을 되게 잘 쓰고 싶어갖고 막 이것저것 막 다 갖다 읽고 그래요? 붙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네. 제가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누가 이거를 방송에서 내 입으로 직접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자 읽어주세요. 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이게 이제 막 스마트폰 세대가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막 느끼는 감상 같은 거를 되게 현학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너와 나의 거리,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그 언젠가 몇 킬로였다가 며칠이었다가 몇 시간이었다가 이젠 서로가 가진 디바이스에 따라서 너와 나의 거리는 17MB/s야. 비트군요. 메가비트. 야 내지는 1.2GHz야 하겠지. 다만 너와 난 요청 수락된 친구니까 21세기에서 인간이 신체를 인식하는 방법.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21세기에서 그래서 왜 트위터 우리 하나님 계정을 보면은 그 지하토님하고 같이 이렇게 댓글 막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네.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스토님이 이제 제발 그만 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이제 작자의 변 그 얘기를 하자면 작자의 변. 네. 그냥 그때 그 삼식이 형이 아까 인간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그 중에 하나인데 되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페이스북 그때는 싸이였구나. 네, 어쨌든 싸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친구 관계라는 게 대학을 확 넓어지면서 그냥 너하고 나하고 1촌이야라는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카톡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파는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 거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너랑 나랑의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잘 모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그냥 늘 옆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아마 21세기에는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글을 잘 쓰고 싶어서 되게 덕지덕지 아무거나 갖다 붙인 현학적인 글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글은 안 좋은 글입니다. 근데 이게 근데 재밌네요. 네, 등록된 시간을 보니까 3시 38분이에요. 새벽. 저도 아까 일기를 3시 10분에 썼어요. 그래요? 고등학교 때. 네. 그리고 이제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 대학 입학하고 2학기 때였는데 홀로 돌아가는 길. 캠퍼스의 새벽은 신선하다. 운동장에선 싱글텁텁한 새벽 공기를 열어젖히는 어느 밴드 소모임의 노래가 젊음을 뿜어낸다. 나는 그분들이 된 그들의 늙어버린 젊은 시절의 텍스트를 보다 돌아가는데 나는 정말 운동장의 그들처럼 젊은 것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 그러니까 네. 거기 중간에 좀 비문이 있던데. 네, 엄청 그게 심하게. 무슨 말인지 그거 그러니까 좀 한번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분들이 된 그들의 늙어버린 젊은 시절의 텍스트. 이거 그분 그러니까 학자들이겠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서 되게 오래전부터 글을 써왔던 그분들이 된 그들의 늙어버린 그들이 젊었을 때 썼던 그죠, 글들이라는 글들. 얘기인데 이라는 해석하고 정말 이대가 도대체 나는 무슨 글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 저는 딱 그걸 듣자마자 그 뜻이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거든요. 오, 네. 장난 아니시네. 네. 이해력이.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상한 작성 건가? 시간이 4시 54분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저렇게 글을 적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웃긴 거는 이거를 20살 때 쓰셨다고. 네. 근데 아까 마지막 줄이 뭐라고요? 나도 젊은 걸까? 나도 그들처럼 젊은 걸까? 젊은 걸까? 아 그러면은 그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젊은 것인지. 아니요, 나는 저 그런 늙은 텍스트들을 읽고 있는데 지금에 오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늙은 텍스트들이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자 문학 비평. 네. 나 네. 진짜 미친 것 같다. 문학 동네 글을 읽고 있는 거. 네. 참 대단했어요. 정말 제가 오글거리는 게 정말 많은데 이거는 네. 나중에 차차 천천히 언젠가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이 시기쯤에 한 13년, 14년 네네네. 이제 쭉 글을 계속 쓰다가 그러니까 2010년부터 쭉 쓰다가 제가 봤는데 제 글의 키워드가 우울, 침잠, 자기 비하 뭐 그런 지금 제가 말한 것들에 네네. 연관되는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시를 준비를 한다고 갔을 때였고 그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네네.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방향이 내가 못해서 그래. 나는 내 노력과 열정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시간만 죽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거짓 패배감에 내가 자꾸 침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제가 앓고 있다라는 거를 이거를 보면서 좀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나를 아직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조금씩 제가 글이 좀 다듬어지기는 시작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읽고 끝낼게요. 이거는 2014년? 2014년? 네, 그때 쓴 것 같은데 평소라면 도착하고 남았을 시간의 출발이다. 단지 1시간 늦게 나왔을 뿐인데 무거운 것들이 한 움큼 더 실려있다. 지독하다. 그저 엔진의 속도에 따라 부유하지만 앉아있는 내게 와르르 쏟아질 것 같은 먹먹한 돌덩이들. 근데 넌 그들만큼의 가치가 있는 돌인가? 긁으면 부스러져 나갈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을 보니 넌 그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구나. 요즘 까만 쌀을 먹는다. 흔히들 말하는 흑미가 아니라 곰팡이가 피어 거무튀튀하게 변한 쌀이다. 단 한 번도 쌀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데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덥고 습했던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랬는지 괜히 쌀이 마음을 대변하고 그런다. 다행인 건 박박 씻으면 곰팡이는 싹 씻겨 나간다. 몇 번 거무스름한 물을 뱉어내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부유한 얼굴을 드러낸다. 내 삶도 그런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정돈되고 디자인된 삶을 꿈꾸고 있으나 너저분한 폭발의 흔적들을 치우기도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심지어 지도도 잃어버려 내가 어디에 지뢰 배설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아주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되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정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우울함에 대한 나의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썼던 글 중에. 아무튼 여러분께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좀 재미보다는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네요. 저도 전반적으로 우울감을 늘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특히 아까 그 쌀 얘기는 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글이 보여드리고 싶은 글이 많은데 제가 정리가 되지 않는 범위랄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과 똑같아요. 지금 그 일기장 상태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내가 이때 했던 생각들 2010년부터 한 2004년까지 지금 볼 수 있는 그 생각들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난 살고 있구나. 되게 그때 경험이 진짜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님의 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생활을 좀 돌아보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디나이얼이 지금의 이야기를 좀 디나이얼. 들려드리고자 해요. 네. 기대되네요. 자, 이 일기가 고등학교 때 기억을 좀 되돌려보면 2007년 3월 2일에 적은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입니다. 오늘은 첫날. 어색한 분위기 속에 벼랑간 앞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나지막히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실망을 했을까? 뒤로 도달아서서 당신의 성함을 칠판에 쓰셨다. 따다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이라는 이름이 칠판에 적혀졌다. 내 이름은 김입니다. 그래도 가시지 않는 적막함,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는 어색함. 그 어색함을 떨쳐야 한다는 생각에서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내 이름은 촌스럽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옛날엔 촌스러워서 남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적막하다. 어색함을 떨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 자, 출석 불러봅시다. 이것이 담임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제가 그때의 기억이 막 다 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그때가 되게 딱 그 순간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사실 바이올린을 관둔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리고 그때 이후에 공부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아까 한나 씨가 전교 뭐 있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중학교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잘했던 점수는 전교 26등입니다. 네, 그랬어서 그때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턱걸이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푼 마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병 증상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거를 왜 찾잖아요. 자꾸 공부는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증상을 잊으려고 굉장히 다른 것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영어가 있었고 또 정책 공부가 있었고 네네. 당시에 고등학교 때. 그래서 보면 고등학교 때 정책 공부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또 하고 나니까 재미는 또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그거를 잘 살려가지고 수시를 한번 써보자. 고등학교 예, 때. 이랬던 적이 많아서 그때 적었던 것 중에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그때 탭스를 보고 나서 응시 소감인데, 왜냐면 그 당시에 제 목표가 탭스 900점을 맞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탭스 응시 소감을 들려드릴게요. 이게 2008년도인데 시간 후달림 덜덜덜. 꽤 어렵더이다. 공부를 해야겠다. 다시 요새 그 당시에 뇌파 치료라는 거 받았어요. 그래서 네. 많이 안정도 되찾았고 이제 나가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학교 공부와 부딪힌다면 좀 그렇겠지라고 적은 구절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때 학교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덕분에 사실 저 때 수시를 하나 냈었어요. 그 당시에 다빈치형 인재라고 때에서 하는 다빈치. 있었는데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2009년 7월 16일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드디어 장학금을 타고야 말았다. 졸업하기 전에 한번 타야지 벼르고 있었는데 정말 타보고 싶었던 것인데 정말 기분이 좋다. 분야는 연구 특성화 분야. 논술부, 탭스 클럽, 독서 감상 기록장, 정치학 연구, 철학 연구 이렇게 제출해서 이틀간의 평가 끝에 선정됐다.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한 것인데 인정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읽었던 것들이 여전히 생각날 때가 많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좀 뭐랄까, 나는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나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라는 점을 약간 자만감처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고 이게 사실 대학 학부 들어가서도 그렇게 똑같이 이어지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그런 자만감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맞아요. 아니었을까요? 자만감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실 허세가 있었거든요. 지적 허세가. 그랬어서 근데 그 당시에 지적 허세가 있었어가지고 자꾸 다른 책을 읽고 왜냐면 제 이제 싸이월드 일기가 2011년 5월 군대 입대하기 전에서 끝나요. 네. 5월에 끝나는데 2010년도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11년도 군대 갈 때까지 정말 90%가 공부 얘기예요. 그 당시에 뭔 책 읽었고 뭔 논문 읽었고 그래서 아주 싸이월드에다가 구구절절히 요약을 또 다 해놨어요. 또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증상을 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뭐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적 허영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참 좋았고 그거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생각나는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10년 1월 5일 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면서 묵묵히 청소부 역할을 해주시던 나에게 너무 자상하게 해주시던 H 아주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일기가 있어요. 지금 청소해주시던 노동자 아주머니였는데 제가 그분한테 인사를 굉장히 깍듯하게 했어가지고 네. 계속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 잘한다고 맨날 좋아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인사 지금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정치인 너무 네 맞아요. 정치인이죠. 네. 정치인 이마로. 근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맨날 제가 체육이 끝나고 나면은 샤워실에 온수를 몰래 틀어주셨었어요. 저 쓰라고. 네. 그러고 맨날 저만 만나면은 인사도 맨날 잘하네 이러면서 이리 와봐 이러면서 갑자기 매점 가가지고 외상으로 달아놓으라고 내를 막 얘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빵 주라고 이런 식으로 맨날 말씀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아주머니하고 문자를 자주 주고받았었어요. 문자까지요? 네. 그러고 또 졸업하고 나면 꼭 아주머니 찾아뵙고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아이고. 그러면 아직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네, 때 맞아요. 돌아가신 거네요. 네. 그 딸도 중학생이었거든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사실 돌아가신 날 바로 안 건 아니고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문자를 주고받았었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됐으니까 아주머니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때 아주머니 49제를 제가 다녀왔었죠. 네, 그러셨군.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생각나는 분이고. 자 그리고 디나이얼 이지금 이야기를 좀 빨리 할게요. 네네. 그 2006년 지금 제 남자친구가 여기 옆에 있는데 그때 이때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 맞아. 지금 얘기를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죠. 지금님 남자친구분이 네. 애인분이 지금 저희 여기 방청하고 들어와 계세요. 네. 자 디나이얼 이지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2006년 12월 24일 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은 드디어 크리스마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남자들과 보내게 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일기가 있어요. 나쁘지 않다 마다요. 네. 그리고 2009년 12월 4일 진짜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이 힘들어져서 그런가 보다. 오늘도 5시간 수업. 이 당시에 제가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2010년? 네, 2009년 12월. 9년. 네. 네. 아마 내일도 4-5시간 수업. 평소보다 주급은 그때 주급을 받았거든요. 주급은 많아질 테고 근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그리고 공감해 들어줄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빠은 말이에요. 외모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떳떳하면 끝입니다. 마음이 착해야 해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부탁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빠은 말인가요? 네. 그런가요? 아니 어쨌든 외모를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람 치고 신경 안 쓰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외모 안 보고 나는 마음만 본다. 내조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2011년도에 제가 또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더라? 여기 있다. 2011년 1월 1일 정초부터. 그래 정초부터 네. 여자를 찾았다. 어이구 네 어쨌든 이 당시에 참 대단했네요 보니까. 디나이얼의 정점을 찍고 계실 때네요. 디나이얼의 정점을. 그러고 이 당시에 사실 2010년 후반인가? 아니다. 군대 가기 전이구나.
그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네, 그분. 저번에 얘기했던 그분. 저보다 연상이었던 네네네. 3살 연상이었던 그분.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맞아요.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는 그 여자분. 맞습니다. 하여튼 그분하고 조금 만났었는데 어쨌든 참 그랬네요. 근데 그렇게 끊어지고 나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제가 제 스스로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살고 나서는 또 몇 년 동안 증상을 좀 치료하는데, 그리고 특히 제가 증 확진을 받은 거는 2014년도였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 다른 병명을 복합적으로 달고 있었거든요. 여러 개를 한 번에.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확진이 날 줄은 사실 저도 몰랐고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는 데에 아마 몇 년을 좀 더 썼던 것 같고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남자친구 만나서 잘 사귀고 있죠. 네. 아까 그 고등학교 때 정치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자만심? 아닌 자만심을 갖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그때 갑자기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탭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때는 그냥 재밌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탭스 자체가 재밌었다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으로 인정받고 잘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단 수학을 너무 못했고 그리고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과도 그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고 보상심리 같은 게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얘기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사람한테 치였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도 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 옆에 붙어있으면 뭐든 했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큰 사람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막 동아리 만들어 사람들 모으고 막 그랬던 게 저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나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약간 자의식 과잉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잘난 척하던 그리고 디나이얼 이지금을 잘 보셨습니다. 그럼 빨리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 그냥 소감 한 마디씩 하고 마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저부터 하면은 저는 2014년에 딱 이 일기가 마무리됐는데요. 2월 24일 날 소풍 마치기 딱 좋은 날씨다라고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7월쯤에 제가 이때 아마 그 치도가 아니라 할 것 같다라는 인지를 한 시기예요. 그래서 죽음이 밀려와도 악착같이 살아야 하고 딱 이 일기가 끝났어요. 이 싸이가 잘 살아있네요. 다행이다. 악착같이 살아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잘 어떻게든 살아왔나 봅니다. 오늘 일기 너무 제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잘 열심히 살게요. 삼식이 형이요? 네. 물론 손발이 오그라드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읽으면서 느낀 게 심지어 초등학교 때 쓴 글조차도 이건 정말 내가 쓴 게 확실하다.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썼다. 이런 사람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문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12세 페미니스트. 아무리 어릴 적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지그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 지금껏 이렇게 일기 앞에서 글을 써오던 날들의 수많은 내가 이렇게 겹치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된 거겠구나 싶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거의 수많은 저에게 고마웠습니다. 부당하고 차별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선생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굴하지 않고 맞섰던 나에게 고마웠고 그리고 또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깨닫고서 짝사랑까지 힘들게 하면서 굉장히 지쳤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나에게도 고마웠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런 기록들을 다 남겨준 과거의 나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도 아마 오늘 방송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됐든 지금님이 됐든 한나가 됐든 누구한테든
그래서 게이 혹은 성소수자라면 다들 한 번씩 겪어봤을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들 일기장을 오늘 한번 꺼내셔서 네, 과거의 자신을 마주해 보시는 것을 네. 추천해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어떤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과거의 내가 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하루하루가 그리고 1년 1년이 늘 투쟁과 같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의 증상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저를 보니까 이때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뭐 학부의 이름도 이렇고, 물론 학부 이름이 뭔 상관이냐 그러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과거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저는 그냥 기특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제 입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 머릿속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말과 제 감정을 인지를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경험적으로 내가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구별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저를 그냥 기특하게 생각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기를 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정말 고마운 게 증상을 있는 대로 정말 바라봐주고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같이 논의해주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참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옆에 있으면 저의 자아가 발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네네.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미련은 뭐 없을 순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은 만들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앞에 계신 삼식이 형, 한나도 그렇고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살면, 물론 과거에 있는 나를 또 보듬으면 또 과거로부터 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살면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또 오늘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는 추억여행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이 좀 길었네요. 네. 일부가.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액션 방송을 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마 포진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네네. 포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어쩌면 같이 출연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 너 편집당한 얘기하고 있었어. 그 3분이야. 3분인가 4분을 내가 찌르기 그냥 나 근데 통편집 많잖아.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얘 말이 그렇지. 야, 내 거는 한 10분짜리도 뭐 편집하고 이러는데 뭐 나는 내가 편집하니까 개소리 아니야 또 이러면서. 나 그거 얘기할 걸. 그때 대학교 와서 첫 애인한테 이 사람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써놓은 거 있었어. 내가 오늘 사실 단 못 한 번도. 읽은 게 2011년부터
일기 하느님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없어 내가 지금. 나도 근데 하느님 얘기가 있더라. 나도 성당 한참 열심히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행복은 했던 것 같아. 아 그래? 행복은 했는데 지금 아니 거짓행복. 자꾸 주님에 기대 가지고 내가 뭐 마음이 편해지느니 무슨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공동체에 속해 가지고 뭐 그 기분이 좋니 어쩌니. 그래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러면서 이지고 있더라고 내가. 다 가짜 행복이야.